김세연 예비 후보 김세연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예비 후보 등록하셨으니까 예. 인천 남동구 을 예. 지역에서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후보로서 그동안은 뭐 우리 아미고 동지로서 고문으로서 우리 고성구 TV 시청자들께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그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로서 우리 고성구 TV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100만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과 또 아미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9월 23일부터 인천광역시 대외 경제 특보를 맡아가지고 유정복 시장이 펼치는 세계 10대 도시 인천 시민이 행복한 세계 10대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거기에 힘을 보태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보니까요, 인천은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조금 침체되어 있지만 인천은 특히 더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요. 또 특히 국민들이 너무 인천 시민들이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바로 세우고 또 특히 남동을 같은 경우에는 남동공단이 있고 또 소래섭지 또 9월 2 공공주택 지구가 이제 내년부터 공사가 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예. 나오시자마자 댓글들이 쫙 올라오네요. 네, 와우, 드디어 내가 사는 인천 남동을이다.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세연 남동구 을 예비 후보 파이팅입니다. 성공 기원합니다. 라는 댓글도 와 있습니다. 자, 그 정치권에서 활동하신 건 꽤 오래됐어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우리 김세연 후보의 그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선거에서 친박연대, 그러니까 이명박 세력이 박근혜 세력을 막 학살해가지고 공천도 못 받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무소속이 아니라 아예 친박연대라는 당을 만들자. 그 당을 이끌었던 사람이 서청원 대표죠. 그때 그 친박연대에서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휘했고 그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그때 몇 석했습니까? 그때 저희들은 비례대표 8석하고 지역에 6개 해서 14개고 무소속 또 친박까지 하면 23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다시 다 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거에서 탄력을 받아서 이제 결국 대통령까지 가는 그런 쾌거를 이뤘었는데, 그래서 당의 사무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당 살림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 전반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프로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선거는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친박연대일 때는 박근혜라고 하는 이제 다음 대통령 후보가 있었고 또 그 후보가 본인이 또 반듯하고 원칙이 서 있는 후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전만 보고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제 선거라는 거는 이제 바로 유권자들에게 저의 어떤 비전과 또 저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이렇게 잡는 선거이기 때문에 박근혜라고 하는 이제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제 나름대로 이번에는 인천 시민들이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나가면서 서종욱 변호사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인천은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윤관석의 돈봉투 사건 때문에 누군가가 돈봉투를 윤관석이가 돌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돈봉투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봉투를 주는 이런 인천에 기업가가 자본가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돈봉투 준 사람이 있으니까 금단에
주차장에 철거를 빼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에 인천 시민들께서 신호등이 되어가지고 네. 이거는 민주당의 빨간불을 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인천 시민들에게 우리는 시민이 아니라 인천 국민이라는 인천 정신을 좀 찾는 계기가 되어서 네. 인천 경제를 활성화 한번 해보자. 그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주장하고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유정복 시장의 그 경제특보로 활동을 쭉 해오셨죠. 대외경제특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정복 시장이 아주 의욕적으로 인천시 발전 큰 그랜드 디자인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데 그 일을 함께 해오셨어요. 예. 인천은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은 대단한 도시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저 사실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렇지만 인천은 역동적입니다. 예.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고 매일매일 투자자가 오고 있고 매일매일 어떤 계획을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청년들이 매일 17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정복 시장이 대한민국 뭐 다른 저와 가까운 지사님도 있지만 유정복은 행정의 달인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일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집행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일머리에서 일 끝나기까지 유정복 시장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건 뭐 제가 뭐 친구라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침 새벽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정복 시장이 이끄는 인천시는 세계 10대 도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그 인천에서 뭐 정말 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에서 이번에 출마하시는 남동 을지역 예. 그건 어떤 그 지위에 있습니까? 남동을은 사실은 서울로 따지면 종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종로라는 이야기는 광화문이 있고 시청이 있고 뭐 법원이 있고 네. 경찰청이 있고 다 행정의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있어서 옛날 구도심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데 송도라는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 인천 남동구 주민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발전은 남동구 중심으로 해라. 남동구가 선도하는 인천 발전을 한번 해보자. 네. 그러는데 돈 봉투 돌리고 있으니까 되겠냐고요. 지금 도청이 인천시청이 예. 시청이 남동구에 있습니까? 예, 구월동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인천의 종로다. 예, 광화문이다. 예, 광화문이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예. 근데 그 뭐 3년 반 전 지난 선거를 얘기하는 건 지금 워낙 지형이 많이 달라져서 별 예.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인천이 저 전국 주사파들이 다 그냥 판을 휩쓸려 가지고 심지어 이재명이까지 거기서 배치 달고 있는 도시잖아요. 예. 이번엔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에 바뀌어야 경제가 삽니다. 돈 봉투를 돌리고 받고 하는 일들을 없애야 이제 이게 경제에 사는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남동구는 경제의 관건이 9월 2 공공주택지구라는데 18,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거는 일산의 신도시의 3분의 2 규모의 도시가 들어오는데 네. 그 도시는 집 없는 서민과 네. 신혼주택 뭐 보훈 대상자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지구이고요. 또 거기다가 저는 이번에 좀 강력하게 건설사나 이런 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의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금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네. 건설회사가 어디서 이익을 내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시공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는 전 과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3조 4천억의 건설비 가운데서 적어도 65% 이상의 건설비의 65%는 인천 지역에 열심히 생활하고 자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그 돈이 떨어져야 된다. 그게 경제의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뭐 지역 발전만 생각하면은 구청장 하셔야지 시장 하시거나 그죠? 예. 내년 총선에서 이겨서 국회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고성국 박사께서 인천 서창동의 사랑침례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네. 일단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어떤 사상은 어차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바탕이 되는 네. 그런 나라를 일단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뭐 지금과 같이 이재명과 같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옹호하기 위한 진짜 뭐 수령주의라든지 주체 사상인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먼저 기준을 잡아주겠다. 네. 예.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그 일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을 도와서 정확하게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그 대통령의 국가 정책을 나는 집행되어서 국민들에게 그 열매가 내려갈 수 있도록 네. 그 일에 좀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년에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뭐 저하고는 뭐 사실 이미 한 20년 가까이 함께 해온 그런 사이고 또 지금 아미고 고문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후보고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 제목을 보니까 리더의 탄생이에요. 인천이 대한민국이다. 약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예. 이번에는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인천이 리더도 되어야 되고 예. 또 여러 명의 현재 있는 도지사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리더여야 되고 네. 저도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리더가 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뜻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왜 책 제목이 인천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됐냐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그 GM이라고 부평에 노동자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자동차 생산이 안 되니까 예, GM 대우 자동차.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제 대우에서 넘어갔는데 네. 그게 근로자가 한 1,200명 있는데 네, 네. 그 700명 정도가 창원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 나가고 있는 그 근로자들이 뭐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하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에 유정복 시장이 행정 체계 개편에 있어서 네. 김포가 서울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김포에 사시는 분들이 유정복 시장을 찾아 데모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하러 왔는데 김포에서 키운 정치인인데 왜 김포가 서울로 못 가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인천을 서울 옆에 인천이 아니라 인천 옆 서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의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누가 살았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그 예. 기록이 그 리더의 탄생에 인천의 모든 역사와 사람 앞으로의 미래를 담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천의 역사와 인천의 발전,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김세연의 전망, 김세연이 생각하는 인천 발전 전망 이거를 정리해봤다 이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